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지금 농어촌과 지방소도시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남의 실태를 점검해봤습니다.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특히 정주 여건이 열악한 전남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자 논란이 불거진 무안 오룡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일부 세대는 입주가 이뤄졌습니다. 장흥군 신청사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군청 건물은 오는 2028년 완성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52년에는 전남의 인구가 30만 명 가까이 감소할 거라는 통계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는 2배 가까이 늘고 유소년 인구는 2배가량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전남 신안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개교한 지 60년이 넘었는데 올해는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전남의 초등학교와 분교는 30곳. 이 가운데 12곳은 최근 3년 또는 4년 동안 신입생이 없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래 인구를 예측했더니 오는 2052년 전남의 유소년 인구는 52%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됐습니다. 반면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약 50%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고령 인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 30대 초반까지는 다 유출이 되고 있고 30대 이후부터는 한 70대 초반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좀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추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전남은 농수산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 농수산업 종사자들이 줄어들어 국내 산업 자체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기존의 기술이나 경험만으로 유지되던 일자리가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결국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이른바 구조적 실업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금이라도 청년 중심의 기반시설 확충과 노년층 중심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청년층 중심의 주거, 수당, 돌봄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좋은 일자리 질을 지역에 창출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노년층 비율이 우리 사회의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를 되돌릴 강력한 인구 정책이 없는 이상 전남은 머지않은 미래에 가파른 인구 절벽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미래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와 출산, 보육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대응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이른바 SOC 확충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도입한 전남 해남군.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7년간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에 올랐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출산 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후 완도군과 광양시 등도 출산 장려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인구 증가 정책이 좀처럼 실효성을 내지 못하자 정부는 지난 2022년 대규모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10년간 해마다 1조 원씩 배분하기로 하면서 전남에는 지난 2년간 3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가 세운 기금 사업을 살펴보니 대부분 문화와 관광 사업에 치중돼 있었습니다. 반면 교통과 의료는 각각 3%와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전문가는 현금성 지원과 문화 관광 사업 활성화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지자체의 인식이 전남에서는 더욱 치명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 정책에 소외돼 교통과 기반 시설이 열악한 전남의 경우 아무리 매력적인 정책이라도 SOC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동일 예산액을 지출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보다 돌봄센터 등 인프라 확충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3배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이런 집중화되어 있는 수도권과 지역이 같이 정책을 연계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바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과 수도권을 연계하는 정책의 개발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해 비수도권 학생들의 채용을 늘려 청년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약과 기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양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단기적으로는 우선적으로 빨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데 지역으로의 투자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전남도와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전남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일방행정 9급 임용시험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필기시험은 2019년 5,842명에서 이듬해 5,593명이 응시해 24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은 1년 전보다 590명이 늘었다가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67명과 954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와 공직사회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정부 차원의 봉급 인상과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서해 지방해양경찰이 관할하고 있는 전남과 전북의 해양 지역에서 한 달 평균 73명의 응급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 해경이 분석한 2023 응급 환자 이송 현황을 보면 군산과 부안, 목포, 완도, 여수에서 이송한 응급 환자는 모두 876명으로 집계됐으며 7월은 91명, 8월은 102명으로 주로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파악된 전체 환자 710명 가운데 60대와 70대가 각각 151명과 126명, 80대 이상은 134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습니다. 무안군이 최근 하자 논란을 빚었던 무안군 오룡지구 신축 아파트에 대한 사용 검사를 승인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달 30일 자체 점검 결과를 통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주택법에 따라 사용 검사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입주 예정자들은 새 집인데도 흠집이 나 있거나 페인트 시공 등이 미흡하다며 보완 공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신축 아파트는 6월 4일 기준 전체 830가구 가운데 약 40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흥군이 지난달 30일 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신청사 배치를 확정했습니다. 장흥군은 장흥군 산림조합 일대 부지를 매입해 신축하는 청사 배치를 확정하고 오는 2028년 1월에 신청사를 개청할 계획입니다. 군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군의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19,000제곱미터 면적으로 조성하고 사업비는 총 779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남도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 특구 지정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지난 3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전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주 배경 지원 정책과 시군별 전략사업 연계 인재 양성 방안 등 전남형 모델 발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은 1차 공모의 개선점을 보완해 1차 시범 지역과 2차 공모 지역의 콘텐츠 공유를 담아 신청할 예정이며 전남의 모든 시군이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김귀선 목포시의회 부의장이 여비 지급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의정 활동비 겸 월정 수당은 근무 기간이 한 달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에 지급하도록 하고 의원이 구금됐거나 징계를 받으면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한 뒤 무죄 판결이나 징계가 무효 처분되면 지급하지 않았던 활동비를 소급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부의장은 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7일과 8일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최대 5m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의 경우 주정차된 차량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차를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는 비상군무반을 편성하고 배수펌프장과 배수관문 일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여수의 한 어린이집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2-2 행정부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A씨가 영유아와 학부모들의 불편을 이유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인근 어린이집이 10곳으로 충분하고 야간 연장 보육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수시의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출근하지 않은 연장 보육 전담교사의 출근부에 대리 서명하는 방식으로 2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정황이 여수시에 적발돼 원장 자격 정지와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수시의회와 고흥군의회가 백리섬 섬길을 통한 상생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까지 11개의 다리로 이어지는 백리섬 섬길의 가치에 공감대를 쌓고 앞으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정부의 백리섬 섬길이 1호 관광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 김회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여수시 100원 택시가 6월부터 추가 운영되면서 24개 마을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새롭게 추가된 마을은 율촌면 치동과 수문포, 외진 등 5곳으로 앞으로 여수 지역 24개 마을에서 운영됩니다. 100원 택시는 마을 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인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이 100원을 부담하면 택시로 마을 회관에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이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전남 광양과 북미, 중국을 오가는 13,000 TEU급 선박 3척을 유치했습니다. 오는 6월부터 출항하는 신규 선박은 10,000 TEU급 4척과 13,000 TEU급 3척으로 기존 상하이와 광양을 거쳐 로스앤젤레스와 인천 등을 기항했던 컨테이너선 7척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항될 예정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이번 북미 선박 유치로 그동안 광양만권 인근 화주들이 어려움을 겪던 원양 항로 선봉약 부족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